자, 지난 영상에서 기울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정리를 해보면 기울기라는 녀석은 어떤 변화하는 현상에 대해서 그 변화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지표였고, 그 값을 이용해서 변화하는 두 대상을 비교할 수 있다. 우리가 경사의 가파른 정도를 비교하는 것처럼 누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녀석인지 비교를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기울기의 어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울기라는 녀석이 그러면 미적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미적분이랑 무슨 상관이냐,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, 이 경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. 똑같이 경사 비교를 할 건데 왼쪽하고 오른쪽 경사 중에서 누가 더 가파릅니까?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러면 이제 얘기가 조금 복잡해지죠.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, 비교하려면 일단 아까는 모양도 비슷했는데 얘는 이번에 모양도 울퉁불퉁하게 달라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. 내가 여기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쭉 이어서 대충 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동했으니까 가파른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이만큼 이동할 동안 요만큼 이동했고 얘는 요렇게 이동했으니까 얘가 더 가파르네,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. 우리가 이런 비교 방법을 이 녀석의 평균 기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평균 기울기를 가지고 두 대상을 가파른 정도를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. 아니면 내가 이 평균적인 움직임 말고 내가 여기로 올라가고 있는데, 내가 여기를 이렇게 등산하고 있는데 하필이라기보다 딱 이 지점에서 내가 얘보다 가파른지 안 가파른지를 알고 싶습니다,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. 딱 이 지점에서 얘보다 가파르냐 안 가파르냐,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. 지금 여긴 결국 어떤 한 점일 거니까 내가 이 점을 딱 지나도록 어떤 선을 그을 수 있다면, 이 점을 한 점에서 딱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선을 그릴 수 있다면 그 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얘랑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이 점을 지나는 선을 하나를 그리고 이 선을 우리 접선이라고 부르는데, 이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얘의 기울기랑 이 경사의 기울기랑을 비교합시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러면 내가 이 점에서 얘보다 가파른지 안 가파른지를 알 수 있겠죠. 이때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 순간 기울기라는 표현을 이용을 합니다. 그래서 많은 경우에 평균 기울기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, 이 순간 기울기도 굉장히 유용한 비교 지표가 될 거예요. 뭐 얘를 특히나 얘 말고,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경사도 똑같이 막 울퉁불퉁한 모양의 경사일 때 똑같은 지점에서 순간 기울기를 서로 비교를 하면 좀 더 유의미한 비교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순간 기울기가 굉장히 유용한 지표인데, 이 순간 기울기를 구하려면 바로 미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결국 순간 기울기는 미분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. 네,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, 우리는 어떤 변화하는 두 대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울기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고, 근데 그 기울기라는 개념은 조금 모양이 이쁜 경사들, 모양이 이쁜 그래프들에 한해서 쓸 수 있는 녀석인데, 모양이 울퉁불퉁해지면 그 기울기라는 녀석을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에서의 가파른 정도를 비교하는 순간 기울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두 대상을 비교를 하면 좋은데, 이 순간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미분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, 이 미분이라는 녀석은 어떤 변화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 두 대상의 변화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이 미분이다.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미분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가
될 예정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